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맞이.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혼란스럽다. 두 분만 미리 맞춰놓고 들어오시나요? 아니요, 그냥 애드립으로 한 건데요. 정말 혼란스러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문제를 맞지. 우리도 라 하려다가 라라라랄라 이렇게 갔잖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라라랄랄랄랄랄랄라 라떼 월드 이러려다가 자, 오늘 정말 활기차게 시작을 했는데 아마도 요즘 날씨가 정말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있잖아 그 포근한 날씨. 뭔지 맞아요. 알죠? 기분이 감싸지는 좋아지죠. 날씨. 지금 제 핸드폰에 꽃 사진만 수백만 장이에요. 몇 살이에요? 수백만 장이었네. 어머니? 수백 장. 어머니. 그렇게 길 지나가는 꽃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맞아. 근데 나도 요즘 내 핸드폰에도 꽃 사진이 진짜 가득하거든. 아, 이게 나이 들기 시작하면 그렇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모든 사진이 꽃이야. 예. 그거 뭔지 알죠? 닭꼬치? 진행할게요. 라임 끝내줬어. 자, 이렇게 완연한 봄 날씨가 되면서 야외로 나들이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그래도 코로나 시대인 만큼 예전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이 눈에 띄죠. 그 진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우리 사회가 생각보다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 국민들이 정말 공주도덕에 대한 의식이 높다고 느끼는 게 진짜 요즘에 다시 한번 또 되새기게 되는데 요즘은 그 어딜 가나 마스크 안 쓴 분들 찾아보기 힘들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손 세정제 있으면 무조건 가서 이게 미리 본인이 스스로 지키는 분들도 계시고 개인 위생도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남한테 피 주지 말아야지 하시는 분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진짜 보여서 더 따뜻한 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위생, 보건, 안전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시대에 따라 더 중요성을 띠는 시민의식, 그러니까 공중도덕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시대별 공중도덕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VCR 스타트! If you're looking for another rent boy, they're on the corner of Smith Street. 킹스맨. 너무 재밌게 봤어. 야, 이 장면에서 나온 명대사가 있죠. 그치. 보세요. Manners maketh man. Do you know what that means? 그쵸. 매너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뭔가요, 그럼? 사람이 아니라 인간. 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반드시 함께 지켜야 할 규칙과 개념들이 있죠. 그런 이유에서 민주사회 시민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공중도덕에 대한 교육들을 철저하게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7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공중도덕들이 강조됐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차량이 급증하면서 도로 곳곳에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한 표지판이 생겨났고 경찰은 횡단보도 통행 위반자를 단속, 적침에 회부하기도 했다. 그때부터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버스, 택시, 자가용 등 자동차 보급률이 크게 늘어나면서 교통체계 역시 복잡해졌는데요. 갑자기 변화된 교통 환경 속에서 시민들에게 요구된 가장 중요한 공중도덕은 바로 교통법규 엄수였습니다. 교통질서. 혼잡한 거리, 저 무질서한 버스의 행렬을 보십시오. 이게 뭐 사고 안 나는 게 더 신기한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요. 사람만이 지나다니기로 돼 있는 인도에 자동차까지 몰려들어 난장판을 이루는 저것은 또 어떻습니까? 야, 근데 진짜 질서가 없네요. 엄연히 차를 세우지 못한다는 표지판이 붙은 데서 차량들이 아무렇게나 정차해 있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와. 회전할 수 없는 곳에서 단속하는 사람의 눈을 피해가며 차를 돌리는 저것은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요? 오, 저렇게. 엄연히 횡단보도가 있고 육교가 있는데도 차도를 지나가는 보행자면 아니, 잠깐만. 이야. 8차선을 그냥 왔다 갔다 하네요. 아니, 차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입니다. 야, 가운데 도네. 얘들아 너무 위험해. 닭싸움에서 밀려나면 어떡하려고 해. 거리의 교통 질서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길을 걷는 사람이 다 함께 스스로가 지켜야 하겠습니다. 교통 질서를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거리의 질서를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와, 근데 저 시절에는 횡단보도나 차도에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왕복 10차선인데 교차로에 차선이 없어요. 사고 나기 딱 좋겠네. 아, 그러니까. 70년대에는 자동차 보급률이 아무리 높아졌다고 해도 대중교통은 모자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70년대에는 이런 캠페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밝은 사회를. 지금 새치기를 하지 말자라는 캠페인인 것 같죠? 네, 요즘은 뭐 당연히 새치기 하는 분은 없는데 70년대만 해도 줄서기 문화가 익숙치 않아가지고 저렇게 새치기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꼴보기 싫어. 어우, 난리 났네요, 아주. 야, 버스편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저렇게 안 하면 타기 어려웠을 것 맞아요. 같긴 한데 좀 위험해 보이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달리는 버스에 올라타면 큰일 나겠는데요. 야, 문을 연다, 문을 열어. 어머, 야. 꾸겨 넣어. 담배 넣으려고 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계 씨 아닙니까?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자, 80년대에는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가 시작되면서 지하철 내의 공중도덕도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지하철은 대중교통수단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먼저 타려고 하는 사람이 있군요. 내린 후에 타셔야죠. 저렇게 탄다고 지하철이 빨리 출발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면 큰 손해나 보는 것처럼 여기는 사고방식. 야, 그 본인도 민망하니까 자는 척하는 거 보세요. 바로 앉자마자 어떻게 잠들지? 내린 후에 타는 등 질서와 예절을 바로 지켰으면 합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하철 이용률은 더 높아졌지만 시민들의 공중도덕 점수는 크게 높아지지 않았는데요. 자, 지하철을 타려면 뭘 내야 하죠? 돈! 그렇죠. 돈을 내야겠죠. 하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무임승차를 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허. 당시에 무임승차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뉴스 영상을 준비했는데 네. 한번 보시죠. 아이고. 맞아. 그냥 아래로 들어오시네. 어이구, 아이고, 할아버지 아이고. 건강하시다. 멀리서부터 눈치를 보면서 개찰구에 향해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마음속으로 부정한 행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찰구에 다가온 이들은 주위를 살핀 뒤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개찰구 아래로 기어듭니다. 지금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내가 여기 계속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아까 얼마나 민망해요. 아유, 그러시지 말지 좀. 그 몇백원 아끼려고 그냥. 일부 젊은 층인 학생들은 개찰구 막대 위를 마치 허들 선수처럼 뛰어넘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 단돈 몇백 원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내팽개치는 시민의식 실종의 현장입니다. 위로도 뛰어넘어가고요. 또 직원이 나와 있으면은 반대편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자율이 주어질수록 더욱 질서를 지키는 선진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게 들어갈 때도 저렇게 무임승차를 했으니까 나올 때도 지금 저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번이나 저래야 되는 거예요. 아유. 아니 근데 세 분은 혹시 안 지켰을 때 화가 나는 공중도덕 있으세요?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임산부나 아니면 노약자분들 계신데 젊은 분이 그냥 이렇게 아주 뭔가 이렇게 모션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솔직히 조금 꼴보기 싫죠. 좀 그런 것 같아요. 양보나 이런 거. 네. 네. 저는 지하철에서 내리다가 다시 이게 내리고 좀 탔으면 좋겠는데 아까 나왔지만 진짜 심했거든요, 예전에는. 내리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내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서 저 그 역에서 못 내리고 다시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한두 고장 더 하고 그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환승역, 지옥의 신도림역이라고 하죠. 맞아. You can transfer number 2 right. 예, 그 신도림역 가면 진짜 와, 다 맞물리면서 맞아. 내리지를 못해요. 미리 그래도 가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저는 사실 평소에 화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통법규 어길 때, 저 운전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누가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온다거나 급정거한다거나 저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 비상 깜빡이 누르는 거를 진짜 습관해야 돼. 맞아요. 예. 제일 꼴보기 싫은 게 갑자기 껴들어서 위험하게 들어왔는데 비상 깜빡이도 안 껴주면 이제부터는 막 나도 모르게 욕이 나가는 거야. 맞아요. 그걸 켜주면 금방 사그라드는데. 맞아. 하루도 몇 번을 겪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맞아요.
이렇게 일상 곳곳에서 공중도덕이 지켜지지 않으면 피해가 생기는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2000년대 초에는 배려 없는 무분별한 예약과 취소로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관련 뉴스 보시죠. 네네. 한 항공사의 예약센터. 항공표를 예약하려는 승객들의 전화가 24시간 쉴 틈 없이 걸려옵니다. 그중에는 하소연하는 전화도 상당수입니다. 예약이 꽉 찬 항공기의 좌석을 얻기 위한 전화입니다. 죄송합니다만 4일날 출발하시는 편하고요. 네. 오시는 편도 지금 자리가 없고. 어떻게나 우리 애들이랑 약속했는데. 미국의 아드님이 사시고 계시는데요. 한국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리가 없어서 안타깝게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야, 정말 안타깝네요. 그렇지만 정작 예약이 만석인 비행기가 출발할 때는 빈자리가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러네요. 제가 현장에서 수속을 하다 보면요. 예약을 하시고 탑승을 안 하시는 분께서 비행기 한 대당 15% 정도 됩니다. 편리한 예약 제도 때문에 정작 급한 사람은 비행기를 못 타서 볼일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15%면 진짜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니까요. 누군가는 저 좌석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애가 탔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 통신의 발달로 예약 시스템은 점점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일단 잡고 보자 이런 식의 무분별한 예약도 많아졌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예약을 하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탑승이 어려우실 경우에는요. 다른 분과 더 급한 분을 위해서 예약을 미리 취소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비행기를 못 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취소해 주는 예의는 지켜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럼요. 취소하면 현장에서 발권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항공기뿐 아니라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전체 좌석의 2.3% 정도가 빈자리로 운행됐습니다. 입석 승객들이 많은 주말에는 정말 안타까운 빈자리입니다. 네, 주말에는 손님이 정말 많은데요. 예약 부도가 발생하게 되면 입석 승차권을 구입하신 손님들에게 정말 우리로서는 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명절 항공기나 열차표는 대개 1년 전에 예약이 끝납니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예약을 취소한다는 아주 간단한 전화 한 통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서 바람직한 예약 문화로 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르잖아. 나 하나쯤이야. 뭐 이리 안 간다고 해서 뭐 큰일이 되겠냐마는 모두가 이렇게 약속을 어기면 사회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당장 급한 마음에 꼭 필요해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양심이 또 있는데요. 지금 영화관 앞에선 볼 수는 없지만 예전 영화관 앞에선 자주 볼 수 있었던 것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예전 영화관 앞이요? 네. 남자친구? 안표 있어요. 안표. 안표. 있어요. 맞습니다. 매진돼가지고. 맞아요. 바로 안표 거래입니다. 관련 뉴스 보시죠. 난 사봤는데. 사봤어요?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한 개봉작 상영관 앞. 표를 사려는 사람들 사이로 나이든 몇몇 사람이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뭔가 움직임이 수상한데요? 극장 앞에만 정확히 7명. 모두 안표상들입니다. 매표소를 바로 앞에 두고도 전혀 꺼리낌 없이 안표를 판매합니다. 손이 되게 빠르세요. 극장에서 받는 요금에 2,000원을 더 받지만 상영 시간이 다가올수록 부르는 게 값입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요. 인터넷 예매가 없어서 진짜 극장 앞에 가면은 안표상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안표상들이 미리 다 사놓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금방 매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 데이트하러 기분 좋게 갔는데 분명히 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여자친구는 옆에 있지. 영화는 곧 시작되지. 맞아. 그럼 이거 영화 못 보면 시간을 뭘로 때우냐고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막 2배, 막 2.5배 이렇게 주고 그런 거예요. 몇 개 살려고 그래요? 네 사람 정도. 4장 본부에 32,000원. 왔어요? 한 장당 2,000원씩 더 받아요? 되게 은밀하게 대화를 하시네요. 그렇죠. 서로 안 쳐다보면서. 그러니까요. 눈도 안 마주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또 다른 개봉작 상영관. 극장 앞에는 안표상이 눈에 띄질 않지만 바로 옆 골목으로 돌아가면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야, 저렇게까지 한다고요? 표를 못 구한 사람들을 후미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은밀히 거래합니다. 특히 뭐 설날 개봉작 이런 것들은 이들이 난리가 표를 나죠. 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많아요. 대학생들이 와서 표 사가지고 아줌마들한테 나눠주거든요. 주민등록번호를 내면 한 사람 6장씩 예매할 수 있거든요. 전화로 예매하면 12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12장을 예매하면
예매해서 이제 그날 와서 찾아가면 이제 사재기가 얼마나 심했으면 영화표 예매하는 거에 이제 주민등록번호까지 사용을 하겠어요. 모처럼 좋은 기분으로 영화관을 찾은 관객들. 그러나 극장가를 판치는 안표상들로 짜증만 남습니다. 아니 기수 씨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표 사보신 적 있으시다고요? 그럼요. 아니 근데 혹시 사보기만 하고 팔아보신 건 아니죠? 팔진 못했죠. 제가 뭐 팔았으면 여기 자리에 못 있겠죠. 그리고 또 야구장 안표도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야구장 안표. 야구장 안표는요 최근까지도 있었어요. 막 이런 한국 시리즈나 뭐 플레이오프 이럴 때 중요한 경기 있죠. 그럴 때는 진짜 쓱 어디선가 나타나. 어떤 아저씨들이 보세요. 딱 던지고 가. 그럼 고개 돌아보면 그때 딱 와서 붙어요. 잠실 야구장에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진짜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일부 대학생들이 저렇게 막 티켓 미리 사가지고 사재기하는 알바를 했다면 용돈벌이로. 그렇죠. 요즘에는 또 샤땡. 아시죠? 이렇게 샤땡, 뭐, 요런 명품 매장. 요즘 또 품귀현상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줄을 막 쓰고. 그러니까 입장 인원이 제한이 있으니까 오픈런에 오픈런이라고 오픈하자마자 들어갈 수 있는 막 뛰어가는 게 있거든. 또 줄을 서야 돼요. 줄 대신 서주는 알바도 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대에 따라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까지 드는 일들이 많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물이 등장하면 그에 따른 사회적 규범이나 약속도 새롭게 정해져야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휴대폰입니다. 1990년대부터 휴대폰 보급률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전화 예절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죠. 공공장소에서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핸드폰을 뭐 진동이나 소리를 줄여놔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공연장이나 강의실 같은 데서는 아예 꺼두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진동으로 해두는 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말 당연한 건데 저 때는 그런 게 잘 지켜지지가 않았나 봐요. 지난 6일 오후 버스를 타고 가던 여대생 강모양은 휴대전화를 걸다 큰 소리로 통화한다고 항의하는 대학 교수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반말에 오가다 싸움으로 번져 결국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아이고야. 가입자 1000만을 넘어선 우리 사회의 이동통신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정숙을 필요로 하는 공연장 등에서는 미리 주의를 주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공연 중에 가끔가다 핸드폰이나 삐삐가 터져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장면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장면에서 핸드폰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배우가 집중도 깨지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공연할 때 이제 대학로에서 공연할 때 안내상 그 앞에 그 바람을 잡는다고 하죠. 오프닝 그 사회를 볼 때 저 얘기를 진짜 한 3, 4분 들려서 진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중간중간 너무 많이 터지니까 우리가 맞물리면 그게 다 꽝이가 되거든요. 그때 당시엔 또 띠리리리리리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암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연. 맞아. 그 암전이 될 때 이제 꼭 그 궁금해가지고 이 새끼들 뭐 하나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후시 불빛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다고. 맞아. 네, 그러면 다행인데 자기 얼굴에 대는 사람도 있어요. 그 꼼꼼한 데서 진짜 귀신처럼 얼마나 무섭게 보이는데. 아무 때나 울려대는 휴대전화로 짜증이 나는 건 지하철도 마찬가지. 옆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탓에 출퇴근길에 남의 집 속사정까지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25분에서 30분 지하철을 타는데 타수부터 내릴 때까지 계속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서서 가거나 뭐 자리를 옮겨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데로 옮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상하게 처음에 저 휴대폰이 생겼을 때 처음에 자기 샀다고 자랑하듯이 일부러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 여보세요. 지하철이지. 그럼 이동하면서 내가 전화하지. 그래 금방 가지. 이거 잘 되네. 그 옆에서 보면서 잘 들려. 잘 터져. 얄미워. 이런 사람이 있었어. 초창기에 진짜 자랑하려고. 맞아.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나는 키소리에서 게임의 효과음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TV를 보거나 사진을 찍는 사람도 생겨나 소음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저것도 은근 되게 스트레스예요. 옆에서 들을 때.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도 기본적인 예절이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발산되는 휴대전화 액정 불빛은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합니다. 저거 진짜 짜증나요. 우리나라 휴대전화 보급 대수는 4,300만 대로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에 걸맞는 예절 수준도 함께 갖췄는지는 깊이 되새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저 진동 소리가 맞아. 정말 벨소리보다 더 듣기 싫어요. 예전 거는 더 했잖아. 와! 맞아요. 독서실 같은 데서. 맞아. 나무에 딱. 맞아요. 드르르 하면서. 그래도 지금 극장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대부분 휴대폰 에티켓은 잘 지키시는 편이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의 이 확산 때문에 대중교통에서 통화 자체를 좀 자제하는 분위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도 하죠. 자, 그런데 공중도덕이 꼭 이 현실 공간에서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한 언론사 자유 게시판입니다. 험한 제목의 글이 즐비하고 온갖 욕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머머. 수많은 이른바 안티 사이트도 마찬가지. 험담을 넘어 심지어는 실명까지 거론하며 근거 없는 비난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유, 진짜 제일 나쁜 사람들. 맞아. 안 보인다고 저러면 진짜 안 되는데 저 습관성이에요. 맞아. 어릴 때부터 저였던 사람들이 40대, 50대 똑같이 한다고. 맞아. 그러니까 익명성의 좋은 점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걸 나쁘게 또 활용하는 예였잖아요. 맞아요. 그걸 그냥 사람들 많이 보는데 욕적은 별로 다 보는 사람들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인터넷 관련법을 고쳐서 이번 주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네티즌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20여 개 시민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면서 정보통신부 게시판에서 온라인 시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고 통신상으로라도 제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무너지는 네티켓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과 이를 하나의 검열로 해석하는 네티즌의 반발이 커져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특히나 요즘은 SNS, 게임, 메타버스 등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하루 중 상당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의 공중도덕과 규범이 새롭게 필요해진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유례없던 팬데믹 시대를 맞으면서 새롭게 요구되는 공중도덕도 있다고 합니다. 인도 한복판에 누군가 쓰다 버린 마스크가 놔둔 겁니다. 아, 마스크. 주택가 도로변에도 마스크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람들 쓰던 거를 이제 사용했던 거를 이제 땅바닥에 벌어지는 거 보면은 저희가 보기에서 이제 좀 피해가 올 것 같아가지고 찝찝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좀 불쾌합니다. 저건 이제 쓰레기도 문제지만 저렇게 되면은 감염 위험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아무 곳에나 버려진 마스크를 치워야 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위생적으로 안 좋으니까 손으로는 이제 안 하고 집게로 집어서 이제 넣고. 실제로 마스크에는 바이러스 등이 묻었을 수 있는 만큼 자칫 접촉을 통해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 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전염력이 강하고 이 호흡기 분비물 안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살균 후에 버리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마스크에 대한 시민의식이 많이 자리가 잡혀서 지금 뭐 우리가 본 것 같은 그런 사례는 좀 드물게 됐는데 이와 비슷하게 코로나 발생 초기에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 분들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좀 있었죠. 맞아요. 점심시간 서울의 식당가.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지키지 않는 모습도 쉽게 눈에 띕니다. 의무화가 되고 나서인데도 네. 쓰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저거를 행거칩으로 사용을 하시네요. 마스크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고 싶어도 끊이지 않는 마스크 시비나 폭행 소식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말을 해서 들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써줬으면 하는 이런 혼자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들 가지고 있겠죠. 폭행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실제로 말씀을 하셨다가 싸움이 일어났다는 경우를 좀 봐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제가 자리를 피할 것 같아요. 실제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다가와 욕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며 위협하는 승객도 있었습니다. 이거 좀 유명했던 사건이죠. 이게 공중도덕은 남들이 불편하게 느끼기 전에 스스로 좀 잘 지켜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안 되죠. 그쵸. 네. 마스크 시비와 난동이 끊이지 않자 서울교통공사는 기존 지하철 앱에 신고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물론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등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만큼 자발적인 동참 노력 못지않게 노마스크족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우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좀 사실은 저도 초창기에 근데 몰라서 까먹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맞아요. 약간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맞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 마스크 쓰는 게 공중도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쭉 보니까 정말 그 막 되게 막 뭐 50년도 아니고 10년, 뭐 5년 이래 굉장히 이제 이런 그 예의 문화도 많이 맞아. 바뀐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뭔가 시간을 쭉 함께 하면서 나는 좀 이런 에티켓을 좀 잘 지키는 편인가 이런 걸 좀 되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요, 시대별로 중요했던 공중 도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다 같이 잘 살아가기 위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버리고 나부터 지키자는 마음을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더 재미있는 소식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공중도덕만 잘 지키세요. 추억은 유튜브 사진관이 지켜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예의 지키세요. 겨드랑이 내리세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의 지키고 가실게요. 예의 지키고 가실게요. 마스크 쓰고 다니실게요. 마스크 내리고 다니신다고요? 그럼 당신의 볼이 보일 텐데 나는 당신의 볼을 보다. 아이 씨볼. 지금 제 핸드폰에 꽃 사진만 수백만 장이에요. 몇 살이에요? 수백만 장이었어요? 어머니? 수백 장. 어머니. 근데 나도 요즘 내 핸드폰에도 꽃 사진이 진짜 가득하거든요. 나이 들기 시작하면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모든 사진이 꽃이야. 예. 그거 뭔지 알죠? 꽃이?